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제이민입니다. 요즘 안국역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죠. 서울을 상징하는 포토존 북촌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개방된 백인제 가옥, 서울 공예박물관 같은 무료 볼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영상에 나온 장소들을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저기가 저렇게 변했어? 하고 놀라실 거예요. 원래 외국 친구들이 놀러오면 제가 데려가는 코스인데 반응이 정말 좋아서 영상으로도 만들어봤어요. 광고 하나 없이 제가 직접 먹어보고 추천하는 요즘 인기 맛집과 카페들, 저만의 히든스팟까지 아낌없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북촌 여행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북촌의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해 보시죠. 여행의 시작점은 안국역 3번 출구입니다. 메가커피를 지나 직진하면 창덕궁 방향입니다. 그 전에 왼쪽으로 꺾으면 중앙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개동길이 시작됩니다. 개동길 초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안국역 하플 열풍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페 어니언 안국입니다. 입구부터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로 붐비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긴 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에게 너무 유명해서 낮에는 사실 들어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외부의 소음은 차단하면서 집안 깊숙이 빛과 바람을 끌어들이는 지혜가 담긴 한옥 특유의 미음자 중정입니다. 대청마루나 툇마루에 앉아 처마 끝에 걸린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한옥이라는 닫힌 구조 안에서도 가슴이 탁 트이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곳은 아침 7시라는 아주 이른 시간에 문을 엽니다. 사실 이 근방에서 이렇게 일찍 문을 여는 카페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유로운 아침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인파가 몰리기 전인 오전 9시 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니언을 나와서 조금 더 걷다 보면 현대 개동사옥 주차장 입구가 나옵니다. 바로 그 맞은편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소개할 곳은 신라제면입니다. 경주 황리단길에서 줄 서서 먹던 칼국수 전문점이 개동의 대저택을 개조해 문을 열었는데 1년 반 전에 오픈하자마자 금세 유명해졌어요. 시그니처 메뉴인 칼낙지 비빔국수는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골처럼 끓이지 않고 자작한 양념의 면을 볶아내듯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을 위한 담백한 동죽 칼국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삭하게 구워낸 감자전과 조합이 좋습니다. 신라제면 바로 맞은편의 카페로 가볼까요? 도토리 가든이라는 이 카페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데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기자기한 감성이 돋보이는 카페입니다. 꾸덕한 그릭 요거트에 과일이나 꿀을 취향대로 토핑해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많고요. 도토리나 귀여운 모양을 한 빵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주문은 1층에서 받고 2층까지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마당 정원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줄을 좀 서더라도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신라제면처럼 대기가 너무 긴 맛집이 부담스러울 때 대안이 될 만한 곳은요. 바로 아모르 나폴리 옆으로 난 작은 골목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숨은 맛집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닭칼국수집부터 수요미 식회에 소개됐던 김치찜 맛집이랑 이 골목의 터줏대감인 제동순두부, 저녁 분위기가 더 좋은 솥밥 전문점 단상 같은 곳이 나란히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골목만 더 들어가면 나오는 깡통만두는 한국인들이 많이 줄을 서는 곳이에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골목 안에 괜찮은 식사 선택지가 많으니 취향에 맞춰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개동길을 떠나기 전 북촌문화센터에 잠시 들러보세요. 1920년대 재무관을 지낸 민형기의 저택이었던 이곳은 현재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소이자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문을 지나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꽤 넓은 한옥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그리고 사당과 별채까지 갖춘 전형적인 상류층 한옥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마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어서 이곳 마당에서 투어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한옥의 구조를 둘러보는 필수 코스가 된 것 같습니다. 홍보 전시관에는 북촌의 역사와 한옥의 변천사를 자료로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텐마루에 앉아 잠시 북촌 지도를 들여다보며 다음 코스를 계획해봐도 좋겠죠? 북촌 문화센터 건너편에서부터 개동길의 메인 도로가 시작돼요. 요즘은 관광객이 정말 많아지면서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지만 여전히 수십 년 된 참기름집이나 분식집, 오래된 노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소박한 정취가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개동길이죠. 개동길을 빠져나와 제동초등학교 삼거리에 서면 북촌의 메인 도로와 만납니다. 곧바로 북촌 한옥마을 포토존으로 가기 전에 들릴 곳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백인제 가옥입니다. (1913년에) 지어진 근대 한옥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이기도 한데요.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한옥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최고급 자재였던 압록강 흑송을 사용해 지었는데 세월이 흘렀음에도 목조 건물의 결이 아주 반들반들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는 2층 구조를 한 사랑채도 눈에 띕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동선입니다. 보통 한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분리되어 마당을 거쳐서 이동해야 하죠. 하지만 백인제 가옥은 두 공간을 긴 복도로 연결하고 유리창을 달아 신발을 벗지 않고도 집안 곳곳을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영화 암살이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지로 활용됐던 내부는 평소에 개방되지 않고 전시 해설 예약자에 한해서만 관람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다면 일정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인제 가옥을 떠나기 전 안채 뒤쪽으로 난 돌계단도 꼭 올라가 보세요. 계단 끝에는 아담한 별당이 숨어 있습니다. 백인제 가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북촌의 다른 기와 지붕들이 한눈에 넘겨다 보이고 바로 옆집인 오설록 카페의 테라스도 보입니다. 이제 진짜 북촌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러 가볼까요? 대문을 나와 가회동 큰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도의 위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 때는 목적지를 동양문화박물관으로 설정해 보세요. 포토존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수월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오설록 카페를 지나 한복집들이 모인 골목을 나오면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현재 북촌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문객이 가장 많은 가회동 31번지 일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본격적인 구경에 앞서 이동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 입구부터 사람들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올라가게 되는데 수많은 관광객이 사진 속에 배경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딱 한 골목만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 보세요. 메인 도로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이동하면서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는 정상 지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가회동 31번지, 현재 도로명으로는 북촌로 11길이라 불리는 이 골목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역시 한국인으로서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풍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북촌 8경 중 3가지 풍경이 모여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처마가 맞닿은 풍경을 담는 것이 제5경이고요.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남산타워와 현대적인 빌딩들을 한 프레임에 담는 풍경이 제6경입니다. 600년의 시간 차이를 한눈에 담는 이 기분이 북촌 여행의 묘미죠. 6경을 보러 올라온 맨 꼭대기 지점에서 바로 내려가지 말고 옆으로 한 골목 더 들어가 보세요. 여기가 제7경입니다. 북촌은 원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동네를 말합니다. 조선시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라 북촌이라 불렀고 주로 사대부들이 살았던 곳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가회동 일대의 한옥들은 1930년대 무렵 인구가 급증하면서 대규모로 지어진 도시형 한옥들입니다. 전통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근대 도시의 구조에 맞춰 빼곡하게 들어선 처마들이 오늘날 북촌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회동의 풍경을 충분히 감상했다면 이제 삼청동 전경이 시원하게 보이는 길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삼청동 수제비로 유명한 삼청동 메인 도로가 북악산 아래에 보이고 건너편으로는 인왕산의 능선이, 그 사이로는 경복궁의 전경까지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 풍경을 바라보며 쉬어가기 좋은 카페들도 길목에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차 마시는 뜰은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바로 맞은편의 파툼은 경복궁 너머로 노을을 감상하기 좋은 루프탑 카페로 유명합니다. 경사가 심한 지형을 활용한 건물이라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루프탑으로 들어가서 1층으로 내려가면 삼청동 메인 거리까지 연결되는데 처음 들어가 보고 무척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려가는 길에 보이는 코리아라고 적힌 붉은 굴뚝은 옛 목욕탕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곳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굴뚝을 지나면 정독도서관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사람 없는 길이었는데 요새는 외국분들까지 어떻게 알고 이 좁은 길을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삼청동에서 정독도서관이 있는 화동을 연결하는 화객길은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 기념품점으로 가득합니다. 관광객이 많은 만큼 변화가 빠른데요.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즐거움 이면에는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는 아쉬움도 공존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장 서운했던 건 40년 넘게 이 길목을 지켜온 풍년 쌀농산이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이었어요. 너무 맛있다. 왜 맛있어? 아니 아주 달지도 않고. 지나갈 때마다 식혜나 떡꼬치 하나씩 사 먹던 곳인데 말이죠. 이제는 지도에서조차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많던 리뷰와 추억까지 이대로 잊히는 것 같아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다 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제 영상 속에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정독도서관인데요. 정독도서관은 북촌의 대표적인 공영주차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입구에 늘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한 가지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여기 주차장은 정말 자리가 좁아요. 그래서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정도로 차가 많다면 되도록 근처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옛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죠. 지금의 도서관 건물 역시 당시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살려 사용하고 있어 특유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서울교육박물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싱싱했던 벚꽃이 흩날리는 장면까지 제가 정독도서관 다녀오면서 찍어놨는데요. 4월이나 5월에 방문하신다면 넓은 잔디밭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도 만끽해보세요.
이제 정독도서관에서 나와 감고단길을 따라 다시 안국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한쪽엔 열린송영공원이, 다른 한쪽엔 서울공예박물관이 마주보는 큰 길로 나오게 됩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옛날 풍문여고 건물을 고쳐서 만든 곳이라 학교 교정 분위기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전시가 무료로 운영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점도 매력이죠.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금기숙 작가님의 전시가 끝나고 현재 전시동 일부가 교체 작업을 위해 휴관 중입니다. 4월 28일부터 다시 특별전이 시작되니까 재개관 일정을 확인하고 가세요.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카페 두 곳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는 안국빌딩 2층의 카페 리어인드예요. 서울공예박물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뷰 맛집으로 워낙 유명해서 창가 자리를 차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레트로한 감성에 젖어보고 싶다면 안국역 사거리의 다방 브람스로 발길을 옮겨보세요. 사거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2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곳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80년대, 90년대쯤으로 들어선 듯한 분위기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부터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손님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커다란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여기서 꼭 마셔봐야 할 메뉴는 다방 커피죠. 진짜 설탕과 프림통이 따로 나와요. 한 스푼 두 스푼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안국역에서 시작해 개동길의 활기, 그리고 삼청동까지 함께한 오늘 산책 어떠셨나요? 이제 곧 장미가 피고 싱그러운 초록색이 짙어질 북촌에서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 서울 여행의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멋진 여행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제이민이었습니다.